자, 재배법 내용 볼게요. 예. 식물이 이렇게 번식을 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 이렇게 종자로 번식하는 방법하고요, 예, 이게 영양 번식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님이 또 이제 뒤에 이게 아포맥시스라고, 예, 살짝 그 개론의 그걸 단계를 넘는 내용도 좀 가져다 놓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종자 번식하고 영양 번식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종자 번식이라는 것은 이 종자를 이용해서 번식하는 것을 종자 번식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자성 배우자와 웅성 배우자의 수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종자 번식을 유성 번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이 자손이 생겨나고요. 유전적 변이를 만들어 이용할 수도 있고요. 불량항병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친의 형질이 전달되지 않고요. 번식체의 취급이 간편하고 수송 및 저장이 용이합니다. 대량 체종과 번식이 가능하고 개화 결실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다른 데는 쭉 읽었을 때 우리 상식의 잣대에서 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하는데, 갑자기 여기 뭐 양친의 형질이 전달되지 않는다, 이 말은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요. 왜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질이 왜 나한테 전달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제주도 그 천혜향이 맛이잖아요. 천혜향 그거를 씨앗을 땅에다 심어서 만약에 그럴 확률이 아주 희박하긴 한데, 나무가 이렇게 막 자라가지고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100% 천혜향은 안 나와요. 예, 뭐 탱자 같은 거 나올 거예요, 아마. 좀 운이 좋으면은 귤 비스무리한 거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식물은. 자, 그리고 영양 번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무성 번식이라고도 하는데, 식물체의 잎, 줄기, 뿌리 등의 일부를 이용해 가지고 번식하는 것을 영양 번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잘라서 이걸 써버리는 거거든요. 모체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유전적 특성이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품종을 생산할 수 있겠죠. 모본의 내한성, 내병성 등의 유전적인 특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튼실하고요. 종자 번식 묘보다 성장이 빠릅니다. 그래서 과수의 결실 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 종자로 번식이 불가능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번식 수단이 될 수 있죠. 예. 모본의 식물체의 조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종자 번식처럼 일시에 다량의 묘를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예. 영양 번식의 뭐 대표적인 예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감자 같은 거 심을 때는요, 감자 이렇게 싹이 나게 되면 그거 딱 잘라가지고 싹 좀 내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심거든요. 요런 것들. 예? 이런 거 대표적인 그 영양 번식의 예죠. 그리고 나무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하는 게 그 잘라가지고 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번식하는 거, 이런 거를 대표적인 그 영양 번식의 예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아포믹시스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무수정 생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살짝 개론을 좀 레벨을 넘는 레벨이라서 요 내용만 일단 확인할게요. 혹시 몰라서 선생님 잡아놓은 놈이거든요.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를 만들어서 종자를 형성하는 생식 방법이다. 예, 요 내용은 아포믹시스다. 예, 나오면 요게 답이에요. 예. 그리고 위수정 생식 한번 내용 보고 갈게요. 배우자 이해의 핵들이 융합하여 배수염색체를 갖는 핵으로 되고요. 그 세포가 수분과 화분 간의 신장이나 정액의 자극만으로 발달하여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위수정 생식이라고 합니다. 요 워딩을 좀 봐주시면 돼요. 워딩을요. 그리고 본래 유성 생식을 하는 식물이 생식액의 수정 융합 없이 단위 생식에 의하여 생성된 식물 개체는요, 위잡종이라고 합니다. 이 워딩 정도 봐주시면 돼요. 이것들의 좀 내용 레벨 자체가 사실은 조금 개론을 벗어나는 내용이라서. 자, 작물의 인공적 영양 번식 시 발금 및 활착 촉진 방법. 가지고 그 방법이 뭐예요? 생장 호르몬 처리한다든지 자당액 침지한다든지 환상박피, 그리고 절상 절곡,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재배 방식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연작이 먼저 나왔죠. 연작은 이어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짓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같은 토지에 같은 작물을 연속해서 해마다 재배하는 방식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연작을 하게 되면은요,
수확량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기지현상이라고 그래요. 이 기지라는 것은 동일한 토지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서 재배했을 적에 작물의 생육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현상을 이 기지현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작이라든지 답전 윤환 재배라든지 경종적 방법을 대책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연작으로 인한 병은요, 뭐 잘록병, 뭐 품마름병, 뿌리썩은병, 갈색무늬병, 탄저병, 덩굴조빙병 등이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이 연작을 하더라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심한 작물이 있고요, 적은 작물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괜찮은 친구들이 있어요. 연작을 해도. 이제 연작해가 심한 작물을 먼저 보면은 아마, 인삼, 앵두, 복숭아, 무화과, 감귤 이런 친구들이 좀 대표적이에요. 이 아마랑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먼저 재배를 이쪽에서 했으면은 최소 10년 이상 휴작을 해야 돼요. 여기는 이걸 심은 데서는.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10년 이상 이거를 휴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10년 동안 땅을 놀려요? 그거 얼마나 낭비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런 기지가 있는 이런 작물들은 심을 수 없지만 비기지 작물들은 심을 수가 있어요. 살살. 그러니까 아마나 인삼 심은 데다가 또 그 다음에 아마나 인삼 심어봤자 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인삼 같은 경우에는 땅에 그걸 다 흡수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땅을 다 빨아버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력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작의 해가 심한 작물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요. 아마, 인삼은 행복에 무감할 거야. 행복무감. 아마 인삼은 행복무감. 이렇게 기억을 좀 해보면 어떨까. 자, 그리고 연작해가 적은 작물은요, 순무, 무 같이 이렇게 쓴 거예요. 당근, 딸기, 양파, 호박, 부추, 벼, 고구마, 옥수수, 수수, 양배추, 촛봉, 연근, 미나리, 아스파라거스 요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작해가 적은 작물들도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무당딸, 양파가 호박나이트에서 부벼고수 누굴 만나요? 양배를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뭐라고요? 족봉년, 미나리, 아스파라거스. 요간 거 아닙니다. 이렇게 좀 즐겁게 공부를 하고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암기법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무당딸 양파가 운영하는 호박나이트에서 부벼고수 양배를 만났대요. 그러면서 말을 했대죠. 이렇게 족봉년, 미나리, 아스파라거스. 자, 윤작 이 내용이 이어서 나오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윤작은 돌려짓기라는 거예요. 돌려짓기. 그래서 같은 토지의 작물을 바꿔가며 재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노포크식 이제 윤작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영국의 노포크 지방에서 이 고안된 방식인데요. 얘네들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 어떤 작물을 심었을 때 이 지력을 조금 보충해주는, 지력을 증진해주는 작물이 있을 거고, 지력을 수탈하는 어떤 그런 작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균형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짓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작은 이 섞어짓기라고 해요. 같은 토지에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섞어서 재배하는 방식인데요. 콩하고 옥수수, 뭐 콩하고 초, 콩하고 고구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섞어서 이렇게 지어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보니까 콩이 계속 이렇게 같이 들어가죠.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콩하고 옥수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옥수수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어디 주말 농장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구역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보세요. 옥수수 같은 거는 진짜로 함부로 심으면 안 돼요. 이거 함부로 잘못 심으면 이거 싸움 나요. 주말 농장에서는. 개념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해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2번을 배정받았는데, 여기다 옥수수를 죄다 심어버렸어요. 옥수수는 특징이 뭐예요? 키가 쭉 커버리죠, 막. 쭉 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해가 한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해를 못 봐요. 이 옥수수 대 때문에 얘가 해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해를 못 봐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는 심은 작물들이 잘 안 자라겠죠? 그럼 3번 사람 2번한테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제 막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주말 농장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이 진짜 개념 눈치껏 잘해야 돼요. 옥수수 같은 거는 잘못 심으면 진짜 싸움 나요. 근데 이제 내 밭에서 뭐 주변에 뭐 그런 문제 없다. 이게 그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농업을 짓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이제 혼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옥수수는 뭐 남의 밭에 그것도 가릴 수 있지만 다른 거하고 섞어서 지었을 때 해를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같이 심은 애는 그냥 해를 못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이에 조금 빼끔빼끔 나왔는데 해를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콩 같은 경우에는 해를 적당히 못 봐도 얘는 그냥 막 잘 자라는 친구예요. 얘는. 예. 그래서 이 조합이 이런 것들이 맞는 게 있다. 이런 궁합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궁합이 맞는 친구들은 이렇게 같은 토지에다가 2가지 이상 작물 섞어가지고 이렇게 재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혼작이라고 합니다. 자, 간작이라고 하죠. 간작이라는 것은 이제 사이짓기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작물을 심은 이랑이나 이 포기하고 포기 그 사이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어가지고 재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맹류랑 목화, 보리, 고구마, 콩팥, 그리고 고구마, 뽕나무, 콩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콩이 그냥 어디다 들이대기도 참 괜찮죠. 선생님이 앞서서도 얘기를 했었죠. 밭을 샀는데 참 척박하다. 그럼 첫 해 콩 심으라고 그랬죠. 질소 잡아주고 그 잎단 형성하기도 좋고 이 친구가 괜찮은 친구예요. 이 콩이요. 심기가. 자, 교작 번갈아짓기예요. 번갈아짓기. 2종류 이상의 작물을 일정한 일항씩 배열해 가지고 재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콩하고 옥수수 또 아주 궁합이 좋아요. 자, 주의작 둘레짓기 있습니다. 주위에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포장 내의 작물과 다른 작물을 포장 주위에 이렇게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벼 농사 짓는데 그 논 부렁에다가 뭐 콩을 심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수박이나 참외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그 옆에다가 둘레에다가 이렇게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답전 윤화 재배가 아니라 윤환 재배입니다. 이게 좀 수정 좀 해주세요. 그래서 농지를 논하고 밭으로 몇 해씩 돌려가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답이 논이고요. 전이 밭이죠. 뭐 대부분 아실 건데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논밭으로 돌려 지으면은 선생님이 뭐가 좋다라고 그랬어요? 잡초가 확실히 덜 난다라고 그랬죠. 그 밭으로 지을 적에는 논잡초가 확실히 덜 나올 것이고 논으로 지을 적에는 밭잡초가 확실히 안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잡초가 확실히 덜 난다고 그랬어요. 답전윤환 재배 하게 되면요. 자, 벼의 재배 형태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이제 막 가로놓기 해가지고 한 2개 엮어가지고 문제 내기 괜찮아요. 자, 조기 재배. 조생종 벼를 가능한 한 일찍 파종 육묘하고 조기에 이양하여 조기의 벼를 수확하는 재배형을 말합니다. 조식 재배는요, 일찍 심는다라는 거죠. 제철보다 일찍 파종 이양하여 영양 생장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수확량 증대를 꾀하는 재배형을 말합니다. 조생 재배는요, 표준적인 개화기보다 일찍 꽃이 피고 성숙하는 그 재배형을 말합니다. 만기 재배는 만파만식 재배라고도 하는데요. 파종도 늦게 하고 모내기도 늦게 하는 세워라 내워라 재배형입니다. 만식 재배는요, 앞작물이 있거나 병충해 해피 등의 이유로 보통 기재배에 비해서 모내기가 현저하게 늦은 재배형을 말합니다. 늦게 심는다라는 얘기죠. 만식. 모내기라는 건 다 뭔지 아시죠? 모짜리에서 이렇게 뭐 길러가지고 본눈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는 거 모내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파종하고 그 이식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뭐 단어들이 잠깐만 선생님이 정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파종하고 이식을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봤어요. 파종, 이식. 그래서 파종하는 거는 이제 씨로 이렇게 종자를 심는 거고요. 이식은요, 이렇게 모종을 같은 걸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는 거를 말해요. 이식, 옮겨 심는 거. 근데 이제 파종은 이거를 우리가 하는 방식이 산파, 조파, 전파, 적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선생님 생각이 남기면 그냥 좀 말씀드릴게요. 이식은 이렇게 옮겨 심는 건데, 이거를 난식, 조식, 점식, 혈식 이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른 데 막 다 흩어져 있고 그렇게 정리해 주는 사람 없어요. 이게 선생님이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냥 막 뿌려 버리는 거 씨를. 예? 산파. 예. 이렇게 말하고요. 이식도 그냥 막 심어 버리는 거. 예. 난식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깔이 맞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쌤이. 이 조파랑 조식은요. 이렇게 뭐 뿌린 꼴을 내 가지고 이렇게 딱 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예, 뿌리거나 옮겨 심는 거. 예, 이거를 조파, 조식 이럽니다. 전파, 점식은요. 요렇게 씨앗을 요렇게 딱 일정 간격을 예, 딱 띄고 이렇게 딱 예, 이렇게 좀 뭐 산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일정한 간격을 띄어서 이렇게 전무를 이렇게 그 종자를 심으면 전파, 키운 거 모종 같은 걸 옮겨 심으면은 점식 이래요. 그리고 적파나 그럼 혈식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전파를 하는 건데 한 곳에서 그냥 뭉떼기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 있죠. 요런 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요런 것을 씨앗으로 종자로 해버리면은 적파, 예, 모종 같은 걸로 해버리면 혈식, 예, 이렇게 말합니다. 단어가. 예. 그래서 이렇게 목초 같은 이런 것들은 산파나 이렇게 적파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농작물은 이렇게 조파하거나 조식하죠. 이렇게 줄을 딱 맞춰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뭐, 그, 두류라든지 감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전파, 점식 이렇게 하고요. 예.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 확인하시고. 자, 벼의 수바라 내용이 나왔네요. 이것은 그 이삭에 달린 채로 싹이 트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벼의 결실기에 종실이 예, 이삭에 달린 채로 싹이 트는 것을 말한다. 태풍으로 벼가 도복이 되었을 때 예, 고온 다습 조건에서 자주 발생을 합니다. 투생종이 만생조보다 이 수바라가 잘 발생하고요. 휴면성이 약한 품종이 강한 품종보다 수바라가 잘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벼의 내용을 좀 보다 보면은 이 출수라는 이 단어가 잘 나와요. 이것은 벼에서 이삭이 나오는 것을 말을 해요. 맹아라는 것은 새로 돋아나오는 싹을 맹아라고 합니다. 최아라는 것은 종자 파종 전에 인위적으로 싹을 틔우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용어도 좀 챙겨갖고 갈게요. 생력 기계화의 이점. 생력 기계화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핏 들었을 때 뭐야 이거 생력이면 바이오닉을 이거 뭐 메카닉으로 바꾸는 건가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생력이라는 것은 중국말로 하면은 시영리 그러는데 힘을 던다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한자로 써보면은 이렇게 써요. 그래서 힘을 더는 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힘을 아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아끼는 기계화의 이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화의 이점입니다. 그래서 농업 노력비를 절감하고요. 단위 수량이 증대되고요. 작부 체계를 계산하고 재배 면적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 개선에도 이렇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토양 재배 내용 볼게요. 이거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이제 선생님이 좀 더 그 구체적으로 해놓은 게 내용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개괄적인 내용 좀 먼저 파악을 하겠습니다. 무토양 재배, 토양 없이 재배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액 재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수경 재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의 장점이 뭐가 있어요? 연작 장애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를 해서 대규모 재배가 용이하고요. 기업적 농업 경영이 가능합니다. 청정 재배 가능하고요. 환경 친화형 농업이 가능합니다. 안정적 수확이 가능하고요. 동일한 환경에서 장시간 연속 재배가 가능합니다. 농약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품질과 수량성이 좋습니다. 대략 이 내용을 쫙 읽어보면은 어떤 느낌이 좀 오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을 조금 바꿔놔도 이런 맥락이구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지문으로 깔렸을 때 답을 고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무토양 재배 단점은 무엇이에요? 아무래도 뭔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토양 없이 하는 거니까 시설비가 조금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초기 시설 투자액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충능이 낮아가지고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재배 가능한 작물의 종류가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순환식 양액 재배에서는 식물 병용균의 오염 속도가 빠르고요. 이거는 이제 순환식으로 양액을 돌려버리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게 다 퍼져버리죠. 쭉 돌면서. 그리고 작물이 일단 병해를 입으면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 이거에 관한 내용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나올 때 선생님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공 영양 번식 내용 볼게요. 예. 분주 나왔죠? 분주. 예, 이걸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 나누기예요. 포기 나누기. 뿌리 부분에서 생겨난 포기나 부종알을 나누어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렇게 그 나눠져 이거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나눠 가지고 번식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걸 하는 친구들이 그 아스파라거스 있죠. 아스파라거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삽목, 꺾꽂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양기관인 잎, 줄기, 뿌리를 모체로부터 분리하여서 상토에 꽂아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꽂아예요. 꽂아. 삽목. 그래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꽂아가 있네? 이거 삽목이에요. 이게 뭐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꽂아라는 얘기가 있다? 삽목 얘기다. 모주의 유전형질이 후대에 똑같이 개성됩니다. 과수의 결실 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개화 결실이 빠르고요. 종자 번식이 불가능한 작물의 번식 수단이 됩니다. 접목, 우리가 이제 접붙이기라고도 하죠. 번식하고자 하는 모수의 가지를 잘라서 다른 나무 대목에 붙여서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접목. 그래서 이 접붙이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접붙이기는 형성층에다 하는 거 아시죠? 형성층 딱 돼가지고. 그래서 결과를 촉진하고요. 수세를 회복하고 풍토 적응성을 증대하고 병충해 저항성 증대하고 품종 갱신하는 데 이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접목의 장점은 이런 모수의 이 특성을 그대로 계승하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개화 결실을 촉진할 수가 있고 종자 결실이 되지 않는 이런 수종의 번식법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세 조절도 할 수 있고 수용을 조금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통합해 보면 이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어떤 그 특정 풍토에 대해서 어떤 적응성도 유리하겠구나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접목의 단점이라고 그러면 단점이 이게 선생님도 진짜 배우고 싶은 게 이 접목하는 걸 진짜 배우고 싶어요. 진짜 고수분들이 있거든요. 숨은 고수들이. 이거는 어디서 이거 배워도 본인이 직접 여러 번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 해봐야 돼요, 진짜로. 근데 선생님도 아직 선생님을 못 만났는데 꼭 선생님이 좀 배우고 싶은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 접수하고 이 대목 간에 어떤 그 관계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생리 관계 같은 것들을. 쉽게 말하면 궁합이 좀 맞는 애들끼리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접목의 어떤 이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 숙련된 어떤 이 기술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숙련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시에 많은 묘목을 이렇게 얻을 수가 없죠. 이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접목에 대한 이 분류를 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그 접목 방법에 따른 분류, 지접, 절접, 뭐 활접, 혀접, 삽목접, 아접, 교접, 호접, 이게 지금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외의 것들도 좀 예상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가져다 놓은 건데, 접목 위치에 따른 분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에다 하면은 고접, 뿌리의 근간부, 그러니까 뿌리 그 머리 위에 대가리 쪽에다가 하면은 근두접, 그 대목에 옆구리에다 하면은 복접, 뿌리에다 하면은 근접, 두 식물의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중접,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이게 뜻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내용들이 나왔을 때 개론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에 해당하는 구분인가 그걸 알면 되거든요. 이거 해당하는 걸 이렇게 고르던가 요거 해당하는 게 이거에 따른 분류다는 걸 알거나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접목의 위치에 따른 분류는 요렇게 한다. 그리고 접목 장소에 따른 분류, 방금 전에 그 접목 위치 뭐가 아니야? 이거는 접목 그 작업 장소에 따른 분류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 대목을 그 파내지 않고 접하게 되면은 거접, 대목을 파내 가지고 접을 하게 되면은 양접,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접목 시기에 따른 분류, 봄에 하면 봄접, 여름에 하면 여름접, 가을에 하면 가을접, 이렇게 돼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 확인하시고요. 자, 취목, 휘무지라고도 하죠. 식물의 가지를 휘어서 땅 속에 묻고 뿌리를 내리도록 해서 이렇게 번식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취법, 고취법, 당목취법, 성톡법, 보통법, 파상취법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지에 선단부를 휘어서 묻는 방법은 선취법입니다. 선단부. 그리고 고치법은요, 가지를 땅속에 휘어 묻을 수 없는 경우에 높은 곳에서 발근시켜 치목하는 방법을 말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위쪽에 이렇게 열매들이 이렇게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쪽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발근을 만약에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발근시키고자 하는 그 부위를 미리 박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싸놔요. 고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치법이라고도 합니다. 당목치법은요, 가지를 수평으로 묶고 각 마디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를 발근시켜 한 가지에서 여러 개를 추목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그냥 이렇게 휘어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묻어요. 통에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 가지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추목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그 당목치법입니다. 성토법은요, 모 식물의 기부에 새로운 측지를 나오게 한 후에 끝이 보일 정도로 흙을 덮어서 뿌리가 내리게 한 후에 잘라서 번식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무대기로 이렇게 흙 무대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쏙 나오면은 요거를 잘라가지고 번식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림을 참 더럽게 못 그려요. 그래서 이 성토법을 사용하는 거는 양행두, 사과나무, 자두, 뽕나무, 환엽해당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 했던 게 양사자, 뽕환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보자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보통법은요, 뭐 기본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이 뭐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지를 그냥 쭉 휘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잎사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기다 돌을 눌러놔요. 돌 같은 걸로, 큰 돌 같은 걸로. 그래가지고 그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발근이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걸 잘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추목하는 방법, 가지를 보통으로 휘어서 흙 속에 묻는 방법. 치법이든 이 뭐 보통법이든 양행두, 자두, 포도 이런 것들, 이런 식물들 이 방법으로 추목을 합니다. 그리고 파상치법도 있어요. 근데 뭐 이것도 좀 유사한 듯 조금 다른데 긴 가지를 휘어서 화곡부마다 흙을 덮어서 한 가지에서 여러 개를 추목하는 방법. 얘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그냥 가지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여기 하곡부마다 이렇게 흙을 탁 덮어요. 흙을 탁 덮어줘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개를 또 추목을 할 수가 있죠, 이 친구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되는 것은 뭐 이거 그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요 내용을 보고 이거 얘기하는구나, 이 내용을 보고 이거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자, 입고지와 입눈고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눈으로 익혀놨다가 나오면 합문제 줍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입고지에 유리한 작물군요. 렉스베고니아, 산세베리아, 글록시니아, 페페로미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잎눈꽂이에 유리한 작물은요. 국화, 감귤류, 동백나무, 몬스테라, 고무나무, 치자나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선생님이 암기법을 하나 딱 됐는데요. 이것도 앞글자를 좀 따가지고 국감, 동몬, 고치자 그래서 국감에서 동문을 고치자라고 그랬대요. 동대문 고치자고 그랬나? 동문 고치자, 국감, 동문 고치자. 국화, 감귤류, 동백나무, 몬스테라, 고무나무, 치자나무 이렇게 보겠습니다. 육묘 내용 나왔습니다. 육묘라는 것은 어린 모를 묘상 또는 모짜리 등에서 기르는 것을 말을 하죠. 이건 이제 길러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부쩍 그 주변에 그 베란다 텃밭이라든지 옥상 텃밭 아니면은 뭐 주말 농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참 많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선생님 그걸 참 체감을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초보들은 선생님이 진짜 추천드리는 게
절대 이 씨앗으로 이렇게 종자를 심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생각을 조금만 좀 내려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놓으면은. 그러니까 씨앗부터 하려고 그러면은 좀 그 실망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그 파종 시점보다 쪼끔만 늦게 하면은 그 가까운 데 뭐 농협 그 뭐 파는 데 있어요. 그런 거 비료나 뭐 이런 거 배양토 이런 거 파는 데가 있어요. 종자나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고런 데라든지 아니면 뭐 가까운 데 뭐 그 하는 데가 있으면은 그런 데 가 가지고 육묘 해 가지고 이렇게 모종으로 나온 거 있죠. 예. 그 모종을 사다가 이렇게 심는 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인제 그 처음 시작할 때 예 좀 어떤 키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예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 씨앗부터 하려고 그러면 좀 많이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모종을 좀 잘 골라 가지고 예 이렇게 옮겨 심기를 하면은 좋겠다. 추천을 드립니다. 자, 육묘의 장점은요. 딸기, 고구마 등과 같이 직파가 불리한 작물들의 재배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수확이 가능해지고요. 예, 토지 이용도를 증대합니다. 수량 증대에 유리하고 재해 방지에도 유리해요. 용수를 절약할 수 있고요. 직파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중경제초 등에 소요되는 노력이 절감됩니다. 예, 직파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소요되는 노력이 절감되기 때문에 쌤이 여러분들한테 모종을 구입을 해서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예. 뿌리의 활착을 증진한다. 추대 방지에 유리하다. 종자를 절약할 수 있다. 예. 직파에 비해 발화가 균일합니다. 혹시 집에서 본인이 진짜로 이 씨앗이 있어가지고 한번 재물을 좀 심어 보겠다라고 하면은요, 뭐 하나씩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같이 심어요. 왜냐면 다 발화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쌤 같은 경우는 지금 텃밭을 한 지가 좀 됐는데 해보니까 한 화분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놓고 12개였던가? 하여튼 10개 정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게 다 심어 보잖아요. 예를 들어 3개씩 심었어요. 그러면 꼭 한 개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하나도 안 나와요. 안 심은 것처럼. 네. 그래서 어쨌든 예. 종자도 절약할 수 있다. 예. 모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게 종자가 싼 거 예를 들어서 뭐 한 3,000원에 막 한 1,000립씩 있는 거 아니면 500립씩 주는 거 이런 싼 거면은 몰라도 쪼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 애플민트라든지 뭐 애플수박 뭐 이런 쪼끔 이런 것들은 종잣값도 은근히 비싸거든요. 종자 한 립에 막 700원 예 이렇게 막 해요. 좀 좋은 거는 좀 더 비싼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보수적으로 이미 다 해 가지고 이렇게 모종으로 키워 갖고 나온 거 심으면은 이거는 확실한 그건데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그죠? 플러그 육묘의 장점. 예. 그 플러그 육묘라고 하는 것은 그 전통적인 그 육묘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자동 그 육묘 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좀 완전 그 육묘 방식을 대폭 개선을 해서 예 거의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말을 해요, 시스템을. 그래서 이런 플러그 육묘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계획 생산이 가능하고요. 정식 후 생장이 빠르고 기계화 및 자동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예, 그로 인해서 묘 생산 원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면적에서 플러그 육묘이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서 대량 육묘가 가능하고요. 최저 그 생육 조건으로 예, 다양한 규격의 묘를 생산이 가능합니다. 예, 요런 내용 확인하시고. 자, 육묘용 상토가 있어요. 예. 원래 인제 이 상토라는 것 자체가 그 모종 키울 때 쓰는 그 흙을 말을 해요. 예. 근데 인제 우리나라 이 상토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이 상토에 양분이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 거는. 그래서 이게 그 구분이 얘는 기타 비료로 분류가 돼요, 얘는. 그래서 이 상토에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상토는요. 그 대략 한 달치 정도에 해당하는 그 영양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양분이. 근데 유럽 같은 데는 이 상토에 양분 같은 거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딱 땔랑 흙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보들이 인제 텃밭을 한번 열심히 해 보려고 예 상토에다가 이 상추 같은 걸 심어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는 잘 자라요, 얘가. 근데 그 이유가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힘마대기가 없이 예 잘 안 자라요. 예 초반에는 정말 잘 자라는데 그쯤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열정도 확 주저앉아서 '에이 안 해.' 해 버리죠. 예. 근데 이게 영양분을 다 썼기 때문에 쪼끔 줘야 돼요, 계속. 예.
영양분을. 한 달치 정도만 딱 들어있어요. 이 상토에는. 얘를 딱 모종 키울 정도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유기물하고 무기물 재료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상토를요. 그래서 유기물 재료로 되는 거는 이 피트모스, 그리고 가축 분, 똥 말하는 거예요. 똥. 그리고 왕겨, 나무 껍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합시다. 피가 왕나. 유기물 재료. 피가 왕나.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 정도는 뭐 암기 안 해도 사실은 보기만 해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무기물 재료는 버미큘라이드,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모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펄라이트, 제모 이렇게 좀 기억을 해봅시다. 그리고 작휴법 내용이 이어지네요. 작휴법, 평유법, 효리휴파법, 효리구파법, 성유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평유법은요, 먼저 이랑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 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이렇게 이랑 그리고 고랑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높이를 같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의 특징은 건조해랑 습해를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밥뼈, 채소 등에서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효립휴파법, 이렇게 이랑을 세우고요. 이 이랑에 파종하는 방식을 효립휴파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랑에 파종을 하게 되면은 배수나 토양 통기에 좀 유리하겠죠.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요? 대표적으로 고구마, 콩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요. 고구마, 조, 콩 이런 친구들. 그리고 효립구파법은요, 그 이랑을 이렇게 세우고요, 낮은 골에다가 파종하는 방식이에요. 맹류에서 그 한해랑 동해 그 방지 목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감자에서 발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효립구파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리, 맹류, 감자 등이 이런 것들을 쓴다. 그리고 성유법이 있어요. 성유법. 이랑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건조해 및 습해 완화에 효과가 있고요. 담리작, 맹류, 메코작, 콩재배 등에 이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부지방에서 이 메쿠작 콩 같은 경우에는요, 이랑을 대략 한 1.2m 정도 이렇게 넓이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요. 그 이랑 위에다가 한 4줄 정도 이렇게 콩을 이렇게 전파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이랑이 좀 넓게 보통보다 좀 넓네. 그럼 성유법이에요. 이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토. 복토라는 것은 파종을 한 다음에, 파종이라는 것은 씨앗을 심는 거죠. 파종을 한 다음에 흙을 이렇게 덮는 것을 복토라고 합니다. 얕게 복토하는 경우에는요, 작은 종자라든지 광발화성 종자라든지 광을 좋아하는 호광성 종자라든지 습한 토양, 점질 토양일 때는 얕게 복토를 하고요. 건조한 토양이나 사질 토양, 덥거나 추운 곳에서 파종할 때는 깊게 복토를 합니다. 배토, 우리가 그 북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북죽이.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중에 이랑 사이의 흙을 그루 밑에 긁어 모아 주는 것, 흙으로 작물의 그 뿌리나 밑줄기를 이렇게 두둑하게 덮어주는 것을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잡초 방지, 도복 방지, 맹아 억제 등의 목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맹아 억제, 이거는 그 싹이 되는 눈에 그 생성을 억제를 하는 것을 말을 하죠. 중경, 작물에 생육하고 있는 중에 김을 매어 두둑 사이의 골이나 그 사이의 흙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제 중경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토양의 통기성을 좋게 하고요. 토양 수분 증발을 좀 억제하고 제초 효과, 비효 증진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경의 이 단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경은 밭을 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당근 피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뿌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상의 피해를 오히려 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 청경, 토양에 풀이 자라지 않도록 깨끗하게 김을 매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청경의 장점이라 그러면은 작물과 잡초 사이에 수분 경합이 없고요. 배해충이 아니라 이 병해충이에요. 병해충 수정해주세요. 병해충이 잠복처를 제공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가수원의 관리가 쉽습니다. 이런 청경의 단점이라 그러면 양분 용탈이 발생하고요. 토양 침식으로 잎단 형성이 어려워지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토양 수분 증발과 온도 변화가 심해집니다. 다 잘라내버렸으니까요. 풀을요.
자, 멀칭, 농작물을 재배할 때 뭐 집이나 비닐, 따위로 토양의 표면을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멀칭의 효과라면 지온 상승, 토양 수분 유지, 토양 및 비료 유실 방지, 잡초 발생 억제, 병충해 방제, 신장 증수 촉진, 조기 수확 가능, 이런 그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생법이라는 게 있는데 풀이나 목초 등으로 토양 표면을 덮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점이라면 토양의 그 입단화가 촉진이 되고요. 지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토양 침식과 양분 유실을 방지합니다. 단점이라면 유목기에 그 양분 수분 경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초법, 볏짚, 톱밥 등으로 토양의 표면을 덮는 방법을 말합니다.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토양 침식을 방지를 하고요. 이 멀칭 재료로부터, 여기서 멀칭 재료는 이제 볏짚이나 톱밥 이런 친구들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토양으로 양분이 공급되는 것이 있죠. 그리고 토양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요. 토양 유기물이 증가되고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되고요. 잡초 발생이 억제됩니다. 낙과 시 압상이 경과됩니다. 이제 밑에 이 볏짚이나 톱밥 같은 게 그 깔려 있으면 좀 푹신푹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과 같은 게 낙과했어요. 맨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 볏짚 같은 데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압상이 좀 경감되겠죠. 단점, 이른 봄에 지온 상승이 늦어져 늦서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기에 화재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쥐가 그쪽이 따뜻하니까 굴로 들어가 가지고요. 필름 색깔별 효과를 좀 이게 비교를 하는데요. 이건 좀 상대적인 거예요. 효과가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투명 필름을 먼저 보게 되면은 투명 필름 경우에는 해가 그대로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지온 상승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잡초 발생 효과는 작아요. 흑색 필름은요, 지온 상승 효과는 작고요, 잡초 그 발생 억제 효과는 큽니다. 그리고 녹색 필름 같은 경우에는 지온 상승 효과도 크고 잡초 억제 효과도 큽니다. 자, 연면 시비 내용 볼게요. 연면 시비는 액체 비료를 식물에 입해 직접 공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연면 시비는 이제 뿌리 같을 때, 이제 작물의 뿌리 같은 데 어떤 이런 흡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지는 신속하게 영양을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비료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착제를 첨가하여 살포한다. 그리고 잎의 윗면보다는 아랫면에 살포해서 흡수율을 높게 한다. 그리고 고온기에는 연면 시비를 피한다. 그래서 이런 연면 시비의 장점이라 그러면 영양분을 매우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식물체의 특정 양분 결핍을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잎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식물의 뿌리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병충해 또는 침수 피해를 받았을 때 긴급하게 이렇게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뿌리가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뿌리에서 이렇게 흡수해서 영양을 흡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좋죠. 그런데 이거는 유사시에 그 119 같은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면십입니다. 휴면, 생육이 일시적으로 정지해 있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이런 휴면의 원인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경실과 종피의 불투수성과 불투기성, 그리고 발화를 억제하는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리고 배가 아직 미숙한 경우, 이런 내용들이 그 휴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휴면을 타파하는 방법이요, 뭐 종피 파상법, 진한 황상 처리, 온도 처리, 뭐 진탕 처리, 질산 처리, 지베렐린 처리, 에스렐 처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휴면을 타파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종피 파상법 같은 경우에는 자운형, 콩 등에 사용이 되고요. 진한 황상으로 처리하는 이런 방법은 고구마, 감자, 레드클로버, 화이트클로버, 모카 이런 친구들. 온도 처리하는 거는 벼, 자운형, 알팔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진당 처리는 스위트클로버 등, 그리고 질산 처리는 버펄로 그레스 등, 그리고 지베렐린 처리로 휴면을 타파하는 거는 감자, 양상추, 담배, 약용, 인삼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에스렐 처리는 땅콩, 딸기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휴면을 이렇게 연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온도를 이렇게 조절한다든지 약재 처리를 한다든지 감마선 조사를 해가지고 감마선을 이렇게 씌워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휴면을 이렇게 연장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온도 조절은 작물별로 발화는 하지 못하지만 동결은 또 되지 않는 그런 온도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0에서 4도,
양파 같은 경우에는 1도 전후로 이렇게. 약재로 처리하는 것은 MH 수용액 살포를 하거나 토마토 톤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마선을 이렇게 씌워주는 경우도 이런 효과가 있어요. 감자, 당근, 양파 등은 감마선을 조사를 통해 발화를 억제하여 휴면 연장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봉지 씌우기의 효과인데요. 사과 같은 거 많이 하죠. 뭐 포도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과일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봉지를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 당연히 이걸 하게 되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그러겠죠. 근데 병해충 확실하게 좀 방지가 되겠죠. 그리고 과피 착색 증진에도 좀 도움이 되고 동록도 방지하고 과피의 착색도를 향상시키고 농약이 직접 과실에 부착되지 않도록 해서 상품성을 높입니다. 상품성을 높여요. 그리고 열과도 방지하고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봉지 씌우기를 하게 되면요.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과실의 수확 적기를 판정하는 항목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만개 후의 일수라든지 당산비, 당하고 산의 어떤 그 비율, 그리고 요오드 반응, 그리고 착색 정도, 호흡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수확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판정을 한대요. 그래서 요 5가지 내용 좀 봐주세요. 자, 큐어링 내용 나왔죠? 아무리라고도 해요. 상처를 이렇게 치유한다는 뜻인데요. 대표적으로 이게 고구마하고 감자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큐어링을 하게 되면은 이 수확 시 발생한 이 상처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아물고요. 뒤에 이제 저장을 했을 때 이 저장력이 좀 좋아져요.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신선하게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 큐어링 온도가 고구마는 30에서 35도, 그리고 감자는 10에서 15도가 이 큐어링을 하는 온도예요. 그래서 고구마는 상대 습도 90에서 95%, 그리고 감자는 상대 습도 100%에서 고구마는 3, 4일 정도, 감자는 2주 정도 이렇게 해요. 큐어링을요. 이렇게 하고 나서 고구마는 이제 12에서 15도씨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감자는 1에서 한 4도 정도로 이렇게 저온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 좀 같이 확인하시고 뭐 이 수치를 물어보거나 그렇지는 않을 건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 고구마, 감자에 적용이 되는 거. 그래서 치유가 된다. 이게 수확하면서 아무로 뭐 호미를 이렇게 싹 건드려서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났을 적에 이렇게 큐어링을 하고 큐어링을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보관을 이런 특정 온도에 이렇게 한다. 고구마나 감자는 요 내용 아시면 돼요. 결국에 이제 문제 나오는 것은 요거 내지는 이 품목 이름이 나올 심산이 크거든요. 아니면 뭐 이런 관련된 설명이 또 지문으로 이렇게 깔릴 수도 있고요. 후숙, 미숙한 작물을 수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적합한 장소에 보관하여 성충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과, 참다래, 망고 등은 후숙 처리를 통해서 품질이 좋아진다. 쌤이 진짜 망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망고를 좋아 보여가지고 샀는데 막 집에 와서 하나를 잘라서 먹어봤더니 아직 안 익은 거예요. 아직 그렇게 막 달지가 않아요. 집에다가 좀 잘 모셔놓으면은 며칠 후에 또 먹으면 그게 또 익어가지고 또 좀 맛있어요. 이런 거 후숙이에요. 예냉, 과실 수확 직후 신소의 온도를 낮춰 과실의 호흡과 성분 변화를 억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냉 처리를 한 작물은요, 운송 중에 그 신선도가 유지되고 증상과 부패가 억제되어 저장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냉, 예건은요, 수확한 작물을 일정 기간 동안 건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건 처리를 통해 저장 중 발생하는 그런 수분 증산을 억제함으로써 저장성을 좋게 합니다.